초보자들이 어려워하는 권리분석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권리분석은 등기부등본과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분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낙찰자가 낙찰대금 예로 추가로 인수하는 금액 또는 권리를 말합니다. 권리분석을 하기 위해선 말소기준 권리를 알아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상 다음에 5가지를 찾으면 됩니다. 자, 먼저 근저당권. 개인 또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채무자가 이자나 원금을 갚지 않을 때 경매로 부동산을 팔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은행은 빌린 돈의 120%를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 원금, 정상이자, 연체이자, 경매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압류. 채무자가 사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데 이를 가압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담보가등기. 채권자처럼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는 가등기로 원래는 본등기의 순위 보존을 위한 예비등기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로 소급됩니다. 또 네 번째의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종류로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 채권자는 채무자가 약정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문서 등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적법 여부를 보고 이상이 없으면 경매 개시를 명하고 등기부에 기재, 이를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 하며 이 순간부터 처분을 금지하는 압류효과가 발생합니다. 마지막 전세권.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했거나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자, 말소기준 권리를 찾는 방법은 하나, 말소기준 권리를 찾는데 앞에서 설명한 5개 권리를 찾으면 되는데 경매에서는 특히 근저당과 가압류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 말소기준 권리 아래의 채권은 모두 삭제된다고 생각하고 말소기준 권리 위에 다른 채권이 있다면 인수할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초보자는 이런 경우 패스하면 됩니다. 경험이 쌓인 후에 도전해도 늦지 않다. 세 번째, 임차인 유무를 확인해라. 만일 소유자가 살고 있다면 임차인의 권리 분석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즉, 입찰하기에 안전한 물건이다. 만약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대항력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기준 권리 날짜와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을 비교해서 전입신고일이 빠르면 대항력이 있고 전입신고일이 느리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항력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받는 경우는 안정한 물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현황조사서와 매각물건 명세서를 꼭 확인하라. 특히 매각물건 명세서에 비고란에 어떤 인수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본인이 입찰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결론, 대항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받지 못하는 보증금을 고려해서 입찰한다. 그 보증금만큼 제하고서 입찰가를 산정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면 입찰하지 않는다. 자, 임차인의 대항력은 등기를 요하지 않고 점유 플러스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대항력 성립 요건이 점유, 즉 실제로 사는 것과 전입신고이므로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상실이 됩니다. 자, 오늘은 권리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